자, 그럼 혼다 오디세이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가볼게요. 사이드미러를 풀고 자 출발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뭐 완전히 오프로드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도로 포장만 안 된 시골의 농로 비슷한 곳을 좀 가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트레일링 암으로 서스펜션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링 암이라는 거 보면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제 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독립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가 장치라고 해요. 독립식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틀림 강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서 유지관리비나 설치하는 그런 뭐 비용 자체가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공간 뽑아내기가 쉽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차량에, 이런 미니밴 같은 차량에 자주 쓰이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상당히 넓고 쾌적한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비포장 도로는 끝났고요. 온로드로, 포장이 된 온로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3.5L 엔진, 3.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그리고 자동 10단 미션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대배기량 엔진, 그리고 기통수가 높은 엔진답게 이게 되게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갖췄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부드럽습니다. 조용하고요. 하여튼 부드럽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에코 모드를 켜놨는데 에코 모드를 끄면은 조금 더 그 악셀레이터에 힘 딱 이렇게 묵직하게 뭔가 좀 담력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밟을 때 시원하게 쭉 뻗어나간다는 느낌이 들고, 에코 모드를 켜면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기보다는 약간 좀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 가속력에서 약간 좀 힘에 붙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느긋한 주행을 할 경우에는 에코 모드만 넣고 다녀도 되는데, 추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추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코 모드를 끄고 좀 밟아줄 때 그때 좀 시원한 가속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에코 모드를 넣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상당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틀림 강성 같은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니밴 차량답지 않게 코너링 할 때 좀 이렇게 단단하게 꺾어 들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핸들링은 약간 좀 가벼운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헛도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누구나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5.2m가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꺾는 만큼 차체가 따라와 준다는 느낌이 좀 일체감 있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뒤가 늦게 쫓아온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브레이킹도 역시 모자람 없이 차체를 잘 세워줍니다.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프 텐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다에서도 저한테 시승을 맡기면서 시속 110km 이상은 좀 안 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솔직히 밟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이 차량의 뭐 초고속 주행 시의 주행 질감 같은 거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여러 리뷰들을 참고해 보면은 초고속 상황에서도 차의 어떤 기본기 측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만 말씀드리자면 110km까지는 충분히 뭐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긴 차량들 보면은 맨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멀미를 좀 한다고 하고. 근데 이 오디세이를 타면서 저 막내가 이제 맨 뒤에 앉았는데 크게 뭐 멀미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주행하면서 주행 질감 그리고 뭐 그런 기본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괜히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니밴 중에 카니발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기본기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은 오디세이가 좀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니밴을 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승용차를 운전한다? 그런 느낌? 고급스럽고 정숙성 측면에서도 되게 잘 해내고 있어요. 110km까지 밟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 110km를 달리면서도 풍절음 같은 게 잘 발생하지 않고 노면 소음도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다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드미러가 타면서 사이드미러에 적응이 좀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이 바로 옆에 오는 게 안 잡히더라고요. 대신에 이쪽에 그게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그 장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옆에 차가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같이 보면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차량을 한 600km에서 받았는데 벌써 1164, 좀 많이 탔죠. 캠핑 좀 다녀오고 하느냐고 좀 많이 탔는데, 가면서 계속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좋다, 우리도 이 차 사자, 뭐 요런. 아이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렉스턴이나 좀 가지고 있는 알페온 요런 차량들로 버거울 때가 좀 있어요. 애들이 이제 점점점 자라나면서 셋이서 같이 뒤에 타면은 서로 부대끼고 하다 보면 맨날 싸우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차를 타면은 그런 일이 없죠. 독립식 시트가 딱딱딱 돼 있어서 장거리 여행 갈 때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여수나 뭐 이런 데로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좀 힘들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런 차들은 이렇게 독립식 시트로 돼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도 가면은 되게 평화로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몇몇 기능들이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서라운드 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그 모니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에 큰 모니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차량에 좀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본기예요. 운전하면서 전혀 스트레스가 받지 않고요. 3.5L 엔진의 어떤 풍부한 회전 질감 같은 걸 이제 운전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고,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점, 이 시트 같은 게 좀 착좌감이 좋아가지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혼다 오디세이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차량에는 혼다 센싱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다 센싱 하면 혼다가 자랑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레벨 2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예. 이게 차선 중앙도 잘 맞춰주고요. 여기 이제 앞에 차량과의 그 간격 같은 것도 잘 맞춰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잘 맞춰주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꺼질 때 뭐 삐빅 소리라든가 어떤 경고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 그 경고가 없이 꺼진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내가 타고 가다가 좀 이상해서 보면 꺼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조사에서도 이런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좀 불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다음 차량에는 그런 걸 집어넣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주행할 때 상당히 편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능은 뭐 괜찮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3.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이제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연비가 뭐 기름 잡아먹는 하마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9km입니다. 리터당 9km예요. 그리고 트립창에는 항상 9.2에서 9.3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도심지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5.2m, 엄청 긴 차잖아요. 길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연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배기량 엔진의 자동 10단 미션, 그렇잖아요. 근데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변속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변속기도 자동 10단이라서 워낙 단수가 많다 보니까 쓸데없이 기어 변속을 하면서 변속 충격을 좀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한 500km 정도 타면서 그런 좀 이질감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속도 뭐 나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차를 구매하지 말아야 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카니발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 오디세이가 또 나름의 만족감을 주는 차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운전하기도 아주 편하고. 자, 이 정도로 이제 혼다 오디세이에 대한 리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빼먹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혼다 오디세이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